안녕하세요. 이스타바 추봉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직스럽다, 사랑스럽다, 존경스럽다 이 세 단어가 중국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힘을 가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략 외교, 즉 늑대 전사 외교로 무리를 빚어왔던 중국이 늑대 얼굴을 갑자기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와 다툼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두 나라 간 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상대 국가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전략 외교를 앞세웠던 중국이 갑자기 상냥하게 웃으며 외교적 이미지를 바꾸려 하는 그 이유와 앞으로 국제정세에서 중국 입지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들의 굳어진 관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해 보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을 통치해왔지만 러시아 이외에는 딱히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한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력 세계 2위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G7 회의에서는 중국의 문제점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호주와는 경제적 충돌을 야기했고 대만과는 무력 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대만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지난달 31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했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잘못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이미지 개선만 주문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퓨리 서치센터는 지난 10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영국, 독일, 미국, 한국과 캐나다 등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 조사가 시작된 지 10년 내에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 초기 실상을 은폐해서 전 세계 팬데믹을 초래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만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고자세를 유지하고 전략 외교를 펼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략 외교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외교관들의 전략식 발언은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근위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오리지는 지난 2019년 7월 당시 파키스탄 주재 공사였습니다. 그런 미국의 인권이 허위라며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지만 자천이나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외교부 대변인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다른 중국의 외교관들도 그의 화법과 외교 스타일을 본받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중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외교 담당 정치국은 양재처와 외교부장 왕이가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양재처가 이날 회동에서 전략식 발언을 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재처는 이 회동에서 2분간 발언하기로 약속해놓고 무려 17분간이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을 내려다보며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인들에게 그런 수법은 먹히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죠. 그의 발언은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이끌어냈고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그가 말한 문구를 티셔츠에 새겨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31일 회의에서 친구를 널리 사귀고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색인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중국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능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의 이런 지시가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 해왔던 전략을 전면 수정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 우창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시진핑의 메시지는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전략 외교 자체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을 지향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시진핑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과거 시진핑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2030년 또는 2035년 이전에 미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 대륙 관계를 재정의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 질서를 이끄는 미국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던 당시 바이든은 미국의 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이처럼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얼마나 큰 야심과 자신감에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시진핑은 바이든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담조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언급한 2035년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목표를 세운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2035년의 중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초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이 사용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말하지 않고 소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을 그야말로 집어삼키겠다는 뜻이죠. 2035년에 미국을 소유하겠다는 발언은 당연히 가설이고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꿈꾸는 미래이긴 하지만 그런 꿈에 대해 상대 국가의 지도자에게 몇십 년 뒤에 우리가 당신의 국가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대외적 외교 태세 변화를 두고 CNN은 중국이 친구를 만들고 싶겠지만 외교부의 늑대들이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고 오히려 많은 나라가 더욱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들과 서방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내놓은 이번 외교 정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불과하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이 외교에 있어서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미국 등 서양과의 무역전쟁, 군사 위협, 인권 침해 등 여러 분쟁 요소가 있지만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전 세계에 큰 혼란을 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에 대해 각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은 세계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외교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이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중국 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처리와 정보를 은폐한 점, 그리고 최근 불거진 실험실에서 코로나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에서는 맞다, 틀리다를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면서 발뺌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신들도 중국이 결코 인정할 리가 없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마셜 펀드 디렉터는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호주와의 분쟁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첨단 기술을 더 규제해서 중국에 보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호주에게 한 것처럼 경제 협박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지만 단교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중국으로서는 더 나빠질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발언 이틀 후인 6월 2일 중국 외교부 왕은빈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예전처럼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25개국에 200여 개의 생물 실험실을 세웠으며 이 실험실들은 일부 위험한 질병과 바이러스가 만연한 시발점의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간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한 게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미소와 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중국에 제안하자면 중국 정부는 먼저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기원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냥한 외교, 친절한 외교 정책을 펴야 지금의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